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이번엔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참 황당한 역주행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죠. 그 오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 역 일대. 예, 역 일대에서 어이없는 역주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지금 그 여성, 20대 여성이 어머니의 그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저 흰 차예요. 예, 네. 맞습니다.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침 그와 같은 모습을 그 지역에 있는 그 높은 건물에서 동영상으로 찍었는 것이 공개됐는데 저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흰색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낸 이후에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상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처음에는 한 대여섯 대의 차를 치나봤더니만 우왕좌왕하면서 다 나가서 한 9대의 차량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오토바이를 치는 모습이 있어서 실제로 인사사고까지 났다라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만 이 여성이 지금 무면허란 것이죠. 결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그리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 혐의로 해서 입건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말씀 들으신 대로 이 여성 운전자 황당한 사고를 낸 뒤에 안 내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주위에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계속 움직이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사람 쳤어. 열대 교통사고를 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야 빨리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시동을 끄라 했더니만 나 시동 끌 줄 몰라. 라고 했다는 지금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시동도 끌 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가장 번화한 이 강남역 일대를 질주했다는 점이 사람들의 경악을 사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여성 저 상태에서 차를 몇 번 몰았다 그래요.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결국 사고를 냈죠. 이 여성 술도 안 마셨고 마약에서도 일단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운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경찰에서는 신경안정제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본인이 이제 잠을 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음주 테스트를 했더니만 음주는 나오지 않았고 또 약물 어떻게 마약 테스트를 했더니만 마약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본인으로서는 결국 신경안정제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변 검사나 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약물에 그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문제는 들으신 대로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수면제 먹은 남성이 그것도 강남 쪽에서 2건의 사고를 저질렀고요. 그다음 작년에는 보면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죠. 젊은 친구가 이 약물 운전을 했는데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이건 1심에서는 징역 20년, 항소심에서는 10년 이제 감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약물 운전을 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법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이 약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양형을 한다든지 그런 법률 규정이 없어서 이렇다는데요. 법률이 항상 그 사건이 나고 그 뒤를 따라가기도 이렇게 급급해서 이게 어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의 안전, 생명 이것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국회가 신속하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사람 죽여놓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죠. 나 저 신경안정제 때문이다. 신경안정제가 사실 반응을 이완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다음 마약은 더더욱 더 위험하죠. 근데 또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술을 마시고 무슨 심신미약이다. 그걸 왜 저 피해자가 봐줘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우리가 이상한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용. 이건 다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특히 이런 점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더 신속히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술도 그렇고 신경안정제도 그렇고 그걸 피해자 입장에서 왜 봐줘야 되느냐. 입법을 빨리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참 저도 동의합니다. 의료용 마약도 많이 먹으면 운전하기는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
트렁크에서 꺼낸 물건을 가지런하게 도로 위에 펼쳐놨는데요. 급하게 물건이라도 파는 걸까요? 물건을 파는 것도 노점상도 아닌 도로에서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주인공입니다. 사고 처리는커녕 출동한 경찰 옆에서 뭔가에 홀린 듯 춤까지 추고 있는데요.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마약 투약 운전자입니다. 불법 마약 운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마를 흡입하고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남성의 차 안에서는 마약과 주사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네, 감기약 때문에 그랬다, 신경안정제 때문에 그래요. 참 이런 사고 많습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약물 운전 사건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을 지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사실상 상실을 하고 마약 사범이 굉장히 늘었는데 결국 마약 사범이 늘다 보니까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건도 당연히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그 통계를 보시면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7건이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거의 2배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3건이 있었다고 경찰청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해서 0.03%로 예전보다 강화하고 아주 그 기준이 세분화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약물과 관련된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기준 자체가 없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마치 옛날처럼 주치 감정했는 것처럼 약물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는 것이 양형으로 감경 사유로 있는 케이스도 지금 실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관한 그 운전 기준도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입법론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번 강남역 역주행 운전자가 만약 처벌된다면 어떤 형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고 위험운전치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운전으로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피해가 아주 중한 건 아니지만 여러 대인 것이고 그렇죠. 피해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중처벌돼 가지고 형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 지금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양형 기준도 높여야 된다는 그 최진영 대표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그 규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프로포폴도 그렇고 우리가 워낙 많은 약물을 지금 뭐 다루다 보니까 그거에만 자꾸 핑계를 미룰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약물들, 신경안정제라든 특히 지금 말씀하신 프로포폴이라든 이런 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걸 뒷받침을 못 해줍니다. 이거는 이 입법자들이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를테면 프로포폴조도 우리가 그건 왜냐면 맞고 난 뒤에 자잖아요. 근데 맞고 난 뒤에는 일단 운전하지 말라. 이게 권고사항이 전부. 네. 뭐 프로포폴을 맞으면 몇 시간 지나서 하라든지 이런 규정도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해놓고 피해는 피해자들이 미안하지만 전부 좀 감수해 주세요. 이런다는 것은 정부나 입법과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자제 이런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국회의원 여러분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